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처음 시댁에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형님이 시부모님께 보여준 행동들이 인상 깊었어요.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과 형님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형님이 손수 음식을 시어머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간 좀 봐주세요. 간이 딱 맞네. 시어머님 얼굴에 미소가 번졌는데요. 그 순간 참 화목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형님은 시부모님 앞에 음식을 덜어드리며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아버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형님이 참 세심하고 배려 깊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시부모님께 얼마나 잘하는지 그날의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시댁에서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가 궁금한 듯 제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땠어? 괜찮았어? 좋은 분들 같아. 나름 긍정적으로 대답했지만 엄마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 다시 물었어요.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게 좋은 분들 같긴 했는데 형님이 말이야. 엄마 얼굴에 갑자기 걱정스러운 기색이 드리워졌기에 제가 머뭇거리다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도 알다시피 난 좀 무뚝뚝한 편이잖아. 근데 형님은 엄청 싹싹하고 그렇더라고. 난 형님처럼 할 자신이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됐어.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엄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 그런 걱정할 필요 뭐가 있겠어. 그냥 넌 너대로 잘하면 되는 거지. 그래도 형님 성격이 좋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그런가? 다행인 건가? 엄마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둘 다 무뚝뚝한 것보다야 그게 훨씬 낫지. 엄마의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형님과 비교될까 걱정이 남아 있었지만 엄마 말대로 형님이라도 성격이 싹싹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 상견례 날이 되었고 결혼을 앞두고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으니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다행히 분위기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서로 밝게 인사를 나누셨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거든요. 엄마가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애들이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둘이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시어머님이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상견례는 잘 끝났고 결혼 날짜도 금방 잡았어요. 상견례 이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레스와 예복을 고르고 예식을 준비하면서 바쁘게 지냈지만 다행히 큰 다툼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는데요. 약간의 긴장과 설렘 속에서 식장은 하객들로 북적였고 축하해주러 온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우리는 식을 올렸습니다. 모든 순간이 꿈처럼 흘러갔고 서로의 손을 잡고 결혼 서약을 할 때 이젠 정말 부부가 되었다는 실감이 났어요. 결혼하고 몇 달 동안은 큰 문제 없이 평화로웠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은 형님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한 채 약속 장소로 나갔고 한 카페에서 형님을 마주했는데요. 그날 형님의 모습은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커피를 가지고 자리에 앉자마자 형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동서, 곧 있으면 아버님 생신이잖아? 들어서 알고는 있는 거지?
네, 알고 있어요. 제가 대답하자 형님이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그것도 상의하고 이것저것 다른 것도 상의 좀 할까 해서 만나자고 했어. 매년 두 분 생신 때마다 내가 직접 생신상을 차려드렸거든? 그 말을 듣고 살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매년 생신상을요? 당연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대단하신 것 같아서요. 그때 제 마음은 진심이었는데요. 매년 시부모님 생신상을 직접 차려드리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순간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기에 제가 눈치를 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님, 그럼 저도 생신상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부모님 생신상 차리는 건 당연하잖아.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한 채 입을 뗐어요. 요즘은 대부분 외식한다고 하던데 그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요. 혹시나 형님 기분 나쁠까 싶어 정중하게 말을 했지만 형님이 제 말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동서,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그렇지 결혼 후 첫 시부모님 생신은 며느리가 챙기는 게 당연한 거야. 그날따라 형님의 태도는 평소와는 다르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혹시 시어머님이 시킨 게 아닐까 싶어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어요. 형님, 혹시 어머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형님이 바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시키신 건 아니야. 며느리 도리라는 게 있는 건데 이런 건 당연히 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부분은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사실 며칠 전에 저희 엄마 생신 때는 그냥 외식했거든요. 그때 남편도 아버님 생신 때 외식하자고 했고요. 형님이 그 말을 듣고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어요. 친정엄마랑 시어머니가 같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 말은 결혼했으면 친정엄마보다는 시어머니를 먼저 챙겨야 한다는 말이야. 형님의 말을 듣고 순간 저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끌어올랐기에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니? 친정 부모님이랑 시부모님을 똑같이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든 걸 똑같이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음식에 영 소질이 없다 보니 음식을 해도 맛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거기다 아버님 생신은 평일인데 회사도 출근해야 하고 언제 음식을 만들겠어요. 그날 휴가를 내던지 해야지.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면 어떡해? 네? 휴가를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형님을 바라봤는데요. 형님이 당연한 거 아니냐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아버님 생신이신데 당연히 휴가를 내서 며느리 도리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는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근데 맛없는 제 음식 드시는 것보다 그냥 외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형님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꼭 생신상을 차려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게요. 맛없는 제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 차라리 외식하시면서 편하게 맛있는 음식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제가 형님 말에 반박을 하자 형님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표정이었습니다. 동서, 아무리 그래도 1년에 한 번뿐인 생신날인데 그냥 외식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형님 말을 따르지 않아서 기분이 상했던 것인지 형님이 그동안 담아놨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시하듯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동서, 내가 좋게 좋게 말하니까 그러나 본데 그건 며느리로서 해야 할 기본인 거야. 시부모님 생신상을 차리는 건 기본이고 명절에도 차례상 직접 챙겨야 하고
당연히 명절날 친정에 가는 건 안 될 일이지. 그 말을 들으며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올라오는 걸 느꼈지만 형님이 이어서 말을 하기에 잠시 말을 아끼고 들었습니다. 나도 결혼하고 나서부터 쭉 그렇게 해왔어. 시집 왔으면 항상 시댁이 우선인 거야. 형님의 말을 들으며 그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혼 전 남편과 이야기했던 부분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결국 참다 못해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부부는 명절 때 시댁과 친정을 번갈아 가기로 이미 상의했어요. 형님은 시댁이 우선이고 친정이 나중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형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을 존경하고 잘 모시겠다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그 방법이 각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명절 때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저한테는 너무 가혹하게 들리네요. 제 말에 형님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빤히 쳐다봤는데요. 형님의 말에 순순히 따르지 않자 형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 순간 형님이 참아온 것 같은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동서,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난 이해가 안 됐어. 우리는 시댁에서 5분 거리에 사는데 동서는 왜 직장 근처로 신혼집을 구한 거야? 며느리라면 당연히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형님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형님, 그건 저희가 결혼 전에 남편이랑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한 부분이에요. 저희 둘 다 직장이 시댁과 멀기도 하고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형님이 제 말을 듣고는 답답한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핑계지. 시댁 가까이 있으면 시부모님도 자주 뵐 수 있고 이런저런 일에 더 신경 써드릴 수 있잖아. 나도 결혼한 후에 바로 이 근처로 이사 왔어. 그게 며느리로서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순간 형님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다시 말했어요. 형님 생각은 존중해요. 하지만 저희는 저희 생활 패턴에 맞게 결정을 내린 것뿐이에요. 시댁에서 5분 거리에 사는 것도 좋겠지만 직장 근처에 사는 게 저희 부부에게 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제 말에 기가 막힌 듯한 표정으로 형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회사도 그래. 동서는 여자인데 얼마나 오래 다닐 거라고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할 생각을 해? 솔직히 말해서 시부모님 생신상도 못 차려드릴 것 같으면 회사 그만두고 요리나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는데요. 형님의 입에서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까지 나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평소 알고 지내던 형님이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입장을 설명해봤자 형님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럴수록 형님과의 갈등만 커질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결국 한숨을 깊이 쉬며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형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회사 일도 시댁에 대한 부분도 저희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아요. 형님이 도와주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잘 해나갈게요. 형님이 여전히 날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뭔가를 더 말하는 건 소모적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결국 형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정리한 후 집으로 향했는데요. 집에 도착해서도 형님과 있었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억눌린 감정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바로 남편에게 다가가 불만을 쏟아냈어요. 자기야, 오늘 형님 만났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
제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이자 남편이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는데?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조금 있으면 아버님 생신이잖아? 그날 회사에 휴가 내고 나보고 직접 생신상 차리래. 근데 얼마 전에 외식하기로 이미 얘기했던 거잖아. 혹시 자기도 내가 생신상 차려드리길 바라는 거야? 아니, 당연히 아니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 형님이 말하기를 시댁 근처에 집을 안 구한 것도 뭐라고 하더라고. 심지어 나보고 회사 그만두고 요리나 배우라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남편이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대꾸했어요. 형수님이 자기한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다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은 우리가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더라고. 나보고 여자가 회사를 다니면 얼마나 다니겠냐고 하면서 차라리 그만두고 시댁 근처로 이사를 오라고 하더라니까. 남편이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곧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형수님은 무슨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는 거야? 나도 많이 놀랐다니까. 근데 형님은 원래 그랬던 거야? 그동안 알던 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 아버지 생신 문제는 벌써 엄마랑 얘기했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어머님이랑 얘기를 했다니? 무슨 얘기를 해? 우리 둘 다 회사 다니니까 우리는 형수님처럼 음식 못한다고 그날 외식하자고 했지. 정말?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엄마도 좋다고 하시던데? 정말 그러셨단 말이야? 그게 사실 형수님이 부모님께 잘하는 건 맞지만 너무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조금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 순간 남편 말에 놀란 채 물었습니다. 정말로 두 분도 불편해 하신단 말이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몇 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 명절 때 친정에 안 가고 자꾸 본가에만 있으니까 차례 지내자마자 형수님한테 친정에 가라고 했거든? 근데 괜찮다고 본가에만 있어서 부모님은 그것도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 남편 말을 들으며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생신 때마다 외식하자고 몇 번이나 말했거든?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매번 생신상 받기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 그럼 시부모님도 사실은 불편하셨다는 거네?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형수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는 건 고마운데 가끔은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셔. 거기다 형수님이 생신상 차려줄 때마다 부모님이 용돈을 주고 계시거든? 순간 남편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기에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물었어요. 용돈이라니? 그건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명절날 음식을 했을 때도 그렇고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형수님이 챙기다 보니까 부모님이 미안해서 형수님한테 적지 않은 돈을 주셨는데 이제 그게 아주 당연한 게 된 것 같더라고. 그럼 시부모님 생신날 생신상 차려드리고 돈을 받아간다는 말이야? 얼마나 받아가는데? 내가 듣기로는 100만 원씩 주시는 것 같은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불만인 것 같더라고. 그럼 형님은 따로 선물은 안 드리고 돈만 받아가는 거야? 나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어. 남편 말에 할 말을 잃은 채 멀뚱멀뚱 서 있었는데요. 무슨 그런 일이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놀란 채 서 있자 남편이 눈치를 살피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방식대로 하면 될 것 같아. 남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얼마 뒤 시아버님 생신날이 다가오자 남편과 상의한 끝에 시어머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아버님 생신날 외식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전화가 연결되자 시어머님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째니? 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내고 있지. 니들도 잘 지내고 있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일로 전화한 거니? 다른 게 아니고 이번 아버님 생신 때 외식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어머니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럼 우리야 좋지. 아주 좋은 생각이다. 사실 우리도 매번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일상 받기 많이 부담스러웠거든. 외식한다고 하면 우리는 대환영이지. 시어머님의 반응이 그토록 긍정적일 줄은 몰랐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금 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음식 솜씨가 없어서 걱정했거든요. 그럼 제가 분위기 좋은 식당으로 예약해 놓을게요. 그래, 고맙다. 시어머님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형님의 목소리는 이미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동서, 그날 내가 알아듣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순간 당황한 채 말을 꺼냈어요. 형님, 그날 저는 분명히 음식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외식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님이 다시 화를 냈습니다. 동서, 그러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시부모님 생신상을 차리는 게 기본인데 그렇게 외식으로 때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제가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애썼는데요. 형님, 요즘엔 다들 외식 많이 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외식하는 거 좋아하시고요. 동서, 이거 진짜 하극상이야, 하극상. 집안 꼴 참 잘 돌아간다. 며느리로서 해야 할 기본도 모르고 이렇게 행동하면 앞으로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갈지 생각은 해본 거야? 순간 숨이 턱 막혔는데요. 그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미처 몰랐거든요. 많이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형님이 너무 격앙된 상태여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하듯 말을 했어요. 앞으로 두고 보자고. 전화는 끊어졌고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요. 형님과의 갈등이 그렇게까지 깊어질 줄은 진짜 몰랐기에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시아버님 생신날이 되었고 다 함께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만났는데요. 식당을 둘러보던 시어머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정말 분위기 좋다. 너무 비싼 데 아니니? 괜찮아요. 여기 음식도 맛있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될 거예요. 시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형님의 표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형님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시부모님이 기뻐할 때마다 형님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는데요. 특히나 시어머님이 음식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형님 표정은 뭐 씹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밥값은 우리가 전부 계산했고 시부모님께 형님 몰래 용돈까지 챙겨드렸지만 내내 형님의 불편한 기색이 느껴져서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는데요. 그 뒤 형님과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서 분위기는 더욱 이상해졌어요. 남편과 저는 시댁에서 차례를 지낸 후 친정에 가기 위해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모습을 보던 형님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형님이 저를 쏘아보며 말없이 입술을 꼭 다물었는데 그 표정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던 것인지 시어머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섰어요. 이거 친정에 가져가서 부모님께 드리렴. 시어머님이 선물 세트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님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뭉클해졌기에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형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사돈 두 분도 딸이랑 사이가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니?
니들도 얼른 친정에 가보렴. 그 말을 듣고 살짝 당황한 듯해 보였지만 형님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님의 현명한 배려 덕분에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명절을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날은 시어머님 생신이었기에 다 함께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시댁으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날은 시어머님이 밥값을 계산하신다며 우리를 말렸지만 그건 안 될 일이었기에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요. 형님이 따라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울 뿐이었으니까요. 다들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형님의 표정은 역시나 밝지 않았습니다. 외식에 대해 여전히 불만이 있는 듯 뚱한 표정으로 말을 아끼고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아주버님이 웃음 섞인 목소리로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을 꺼냈어요. 이거 어제 당신이 산 로또인데 한번 맞춰볼까? 내가 번호 부를 테니까 당신은 잘 보고 맞는지 확인해봐. 가족들 사이에서 가벼운 웃음이 흘렀지만 아주버님은 생각보다 진지하게 주머니에서 로또 용지를 꺼냈고 형님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로또 용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천천히 번호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번호는 5야.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두 번째 번호는 11. 11도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23. 형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니 다시 중얼거렸어요. 23도 맞아. 순간 방 안에 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당첨되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때부터는 모두가 집중하기 시작했고 아주버님은 계속해서 번호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은 34. 형님이 로또 용지를 보고 크게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어요. 34도 맞아! 갑자기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아주버님도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번호를 연달아 불렀는데요. 나머지 번호는 37, 40. 그 순간 형님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1등이야! 1등 당첨됐어! 형님의 비명에 모두가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당혹스러움과 놀라움 그리고 기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방안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고 시어머님이 눈을 커다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정말 1등에 당첨된 거니? 1등이 얼마야?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님이 시어머님의 질문에 짜증을 내며 돌변했거든요. 그건 왜 궁금해하세요? 당첨금 한 푼도 안 줄 거니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고 모두가 큰 충격을 받은 듯 말이 없었습니다. 아주버님만이 놀라서 급히 말을 꺼냈어요. 여보,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하지만 형님은 아주버님 말에 더욱 기가 막힌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왜? 내가 못할 말 했어? 그동안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허구한 날 니네 부모한테 개무시나 당했잖아? 솔직히 니네 부모도 짜증나고 너도 진짜 싫어. 얼굴도 못생긴 너랑 결혼한 이유가 니네 부모가 돈이 좀 있어서였는데 이제 로또 당첨됐으니까 너랑 이혼할 거야.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살겠어? 형님 말에 아주버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형님이 계속해서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착한 척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로또 1등에 당첨됐으니까 이제 비참하게 눈치 보고 살 필요도 없어졌어. 다음 주에 이혼 서류 가져올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줘. 모두가 말도 못하고 얼어붙은 채 형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형님이 로또 용지를 주머니에 소중히 넣고는 냉정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날 때까지 아무도 말을 꺼낼 수 없었는데요. 그날 평화롭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져버렸고 가족 모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형님이 문을 박차고 나간 뒤 집안은 한동안 정막이 흘렀는데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그때 아주버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거짓말한 건데. 그 말에 모두가 깜짝 놀라 아주버님을 바라봤고 시어머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거짓말이라니?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아주버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1등 당첨번호 전부 거짓말로 부른 거예요. 내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있길래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장난 한번 쳐본 건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네요. 시어머님이 당황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그럼 1등에 당첨된 게 아니란 말이야? 아주버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냥 장난 한번 쳐본 것뿐인데 사람이 저런 식으로 변할 줄 진짜 몰랐어요. 방 안은 다시 묵직한 침묵에 잠겼는데요. 아주버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꿈에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혹시나 싶어 같이 로또를 샀거든요. 로또 살 때 돈은 저 사람이 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가 제 걱정이 돼서 꿈에 나타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동안 엄마한테 돈 받아갈 때마다 마음이 찜찜했는데 오늘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저 사람 진심을 봤으니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나마 애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아주버님의 담담한 목소리에 방 안은 더욱 조용해졌는데요. 모두가 놀랐지만 아무도 아주버님의 결정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형님의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형님이 다시 로또 당첨번호를 확인한 모양인지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해서 따져 물었고 아주버님이 사실을 말했는데요. 잠시 후 형님이 초췌한 얼굴로 들어와서는 곧장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형님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렸어요. 그때서야 자신이 무슨 일을 벌인 것인지 완전히 깨달은 듯해 보였으니까요. 제가 잠깐 미쳤던 것 같아요. 로또 당첨된 거 보고 잠시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주버님이 차갑게 형님을 바라봤고 형님 말이 끝나자마자 아주버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 소원대로 이혼해 줄 거니까 여기서 당장 나가. 형님이 눈물을 더 쏟으며 아주버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동안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형님이 계속해서 애원을 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형님의 돌발적인 행동은 아주버님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게 아닌가 싶었어요. 결국 얼마 뒤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과정을 지켜봤지만 누구도 그들의 결정을 말릴 수 없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겉으로만 좋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